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무지성입니다. 오늘은 공부용 엘리어트 파동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를 잘 해석을 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고 실전적으로 매매를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란 것을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았을 텐데요. 여기서는 되게 직관적이고 카운팅, 방법론, 이론을 집필한 책이고요. 제가 1월에 시장의 바닥을 확인할 때 5개월 전입니다. 11월 25일에 정확하게 WXYXZ라고 12월도 아니고 1월 반등을 정확하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엘리어트 파동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죠. 1월에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상승장을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어트 파동만으로 이렇게 반등에 확신을 하고 투자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에 대해서 순서대로 1, 2, 3, 4 그리고 조정 파동의 ABC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정석적인 카운팅을 내어주지 않아요. 이런 식의 이 정석적인 카운팅을 과연 시장이 내려줄 것인가? 그렇다면 이 큰 주봉 단위에서 이 카운팅이 아니라 일봉과 그리고 분봉, 시간봉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승의 패턴과 하락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짧게 떨어진다거나 비파가 불규칙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리고 다시 짧게 떨어진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이 할 수 없는 조정의 범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저점을 깨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 ABC다 라고 끝이 났다 라고 해석이 해서 여기서 반등이 무조건적으로 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저점에 다시 매수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 이게가 아니라 1, 2, 3, 4, 5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수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 2, 3, 4, 5파에 대해서 그냥 무지성으로 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버리면 이 길이에 대해서 5파가 충분히 더 올라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3파의 직전 고점이 잠깐, 즉 쌍봉을 뛰고 내리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랬을 경우 이 5파를 기대하고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일봉으로 3월 10일 제가 저점이 나왔다고 한 지점, 이 바닥에 가까운 지점이다. 이제 충분히 좋은 자리고 상승하기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좋은 자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날인데요. 이것을 그냥 해석을 잘못한다면 자, 여기서 1, 2, 3, 4, 5 만약에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면 이런 곳에서 손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다시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에서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3파고 그리고 4파가 짧게 나오고 5파가 여기서 끝이 났다 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가 3파를 깨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연장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관점에 대해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것이 A 파동이고 이것이 A, B, C로 다시 한번 큰 조정을 주게 되면 이런 곳에서 다 청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카운팅에 대해서 맹신하면서 매매를 하는 스타일 자체가 무척이나 위험하다.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럼 좀 어떻게 올바르게 카운팅을 매겨야 되고 이 시장에서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카운팅에 정답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정답에 가깝게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고점을 넘겼다면 3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다시 여기서 이 전저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3파가 끝이 났다라는 말이 또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LBC로 떨어져야 될 텐데 왜 ABC로 떨어지지 않고 한 파동 더 올린 다음에 다시 떨어지느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여기도 이 전저점을 계속해서 이탈을 시키면서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A 같은 경우, 오히려 이런 채널A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다, 26과 25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ABC 패턴에 계속 눈이 돌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이런 반등을 절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ABC로 만약에 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좀 길게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B파가 진행되고 다시 C파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1, 2, 3, 4, 5다 라고 해서 23K를 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락 컨펌이 낮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100%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카운팅이라는 것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W, X, Y, X, Z가 끝이 났음을 암시하는 그런 패턴들이나 이 전 저점을 여러 번 깨는 횟수에 따라서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내려온 위치의 퍼센테이지나 그리고 횡보 기간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끝났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누구나 보는 자리에는 사실 반등이 잘 안 나오거나 그 위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이 있다고 보면, 이런 곳이 정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은 이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되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봉 단위에서 말아 올리는,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 현재 이런 곳에서 저항을 또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보는 이 자리에서는 결국 닿지 않고 상승을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도 아마 청산이 되게 많이 남았을 텐데, 왜냐면 1, 2, 3, 4, 5나 ABC로 좀 크게 떨어져서 매수를 14, 13, 11까지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 대부분에 걸쳐서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4파라고 이걸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자, 1, 2, 3, 4, 5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과연 그래서 ABC, ABC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럼 강한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석을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하다가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너무나도 쉽게 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차라리 차트적인 패턴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 수익 구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보면은 이 전고를 돌파를 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즉 상승 추세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만, 결국 이렇게 전저들을 깨고 다 털고 나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이 전고에 올라왔을 때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패턴적인 것을 충분히 익힌다면 좋은 자리가 훨씬 더 잘 보일 것이고, 거기에 엘리엇 파동을 조금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매매 승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카운팅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카운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자리는 어디일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장 속에서 아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1, 2, 3, 4, 5를 1, 2, 3, 4, 5를 하다가 여기 고점에 대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기 다 물린 거거든요. 결국 개인들이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의 방향성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개인들이 아니라 이 시장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세력들은 거래소와 답심을 하든 찌라시를 퍼뜨리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의치 않고 우리를 털어먹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털어먹을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매매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1편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카운팅을 조금 더 어떻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